건강 증진과 외로움 해소가 가능한 시니어 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확산을 위해 커뮤니티 형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해외 민간 기관의 사례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 기반 스포츠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아이템 중 첫 번째로 꼽은 시니어 스포츠 비즈니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재원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여유로운 시간을 채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시니어 여가의 현실이 TV 시청과 같은 미디어 시청이 여가 시간의 절반을 차지했죠. 그러나 점차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더불어 개인적인 몸 관리를 넘어선 즐기는 스포츠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의 80대 90대 시니어가 건강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속에 노출된 우리의 시니어들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벼운 걷기나 등산으로 시작하겠지만 점차 건강하고 활력 있는 스포츠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스포츠에서 점차 어울리는 커뮤니티형 스포츠로 관심을 돌려갈 건데요. 시니어 삶에서 중요한 화두인 건강과 시간이라는 자원을 선용할 수 있는 스포츠 커뮤니티는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스타일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간을 커뮤니티와 함께 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구민체육시설이나 지역 운동 동호회 또는 피트니스 클럽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어울려 건강한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지요. 그런데 보다 활성화된 스포츠 커뮤니티를 위해 몇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포츠 시설과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이 필요한데요. 공공 영역에서 요즘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더 나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울리는 스포츠에는 공통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 몇 번은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지만 그 횟수가 늘면 수입이 전과 같지 않은 대다수의 시니어는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의 많은 이유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어울리는 비용 등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물론 주목적인 운동에 시간이 늘면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불편함도 일부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스포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시니어층도 많습니다. 미국의 보험사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인가 시니어가 모이는 스포츠 인프라와 같은 제3의 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므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성하려는 기업도 등장할 것입니다. 물론 실효적인 기대이익은 낮겠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고객이 모이고 즐기는 제3의 공간에서 창출할 기대이익이 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모델의 등장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적은 비용이지만 초기 모임 형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모델 같은 게 필요한데요.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3의 장소 이용료와 간단한 간식과 회의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의 자생적인 단체에 대해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모임이 생겨나고 문화예술 종사자는 기본적인 수입 모델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버 스니커스에서 시니어 강사가 시니어에게 요가나 운동을 가르치는데요. 노노 케어처럼 노노 스포츠 코칭 등의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니어의 근원적 욕구인 스포츠 참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초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휴 모델 또는 선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에이온 매장에서는요, 4층에 180m 트랙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한 선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고객은 건강과 함께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에 단순한 스포츠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한 시니어는 피트니스 센터에 방문해서 근력도 키우고 사우나도 즐기고 나아가 식사 및 커뮤니티 형성 및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의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한 치밀한 모델이 필요한데요. 즉 시니어를 위한 제3의 공간 형성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한 세대의 소통을 넘어서 노인 일자리까지 모색해 보자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지인이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요. 시니어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야구, 커뮤니티, 심판 등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갖춘 시니어가 유소년 등의 스포츠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세대 간 소통 외에도 노인 일자리까지 모색한 사례였습니다. 네, 스포츠 커뮤니티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누구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땀을 흘리며 어울리는 즐거움, 그리고 응원하며 관람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늘어난 시니어에게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 대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보다 심도 깊은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시니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산을 구축하는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20년 시니어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 건강한 어울리는 시간 자산을 형성하는 시니어 스포츠의 공공과 민간에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포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탑 5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로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보내는 집 공간 비즈니스를 소개하겠습니다.